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을 주요 일정으로 하는 동북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평화 외교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외교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워싱턴을 출발을 했고 이미 오늘 낮에 도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본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도 내일 아침 일찍 도쿄를 떠나서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일정이고, 한국 일정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평양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가게 되면 10시에는 회담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도쿄에서는 8시쯤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점심 먹고 하나의 세션 정도는 내부 정리 회합을 한다든가 북쪽하고 회담을 한다면 아무래도 6시간, 7시간 정도 체류하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방문 일정이 비교적 짧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입장이다, 이제 또 북한은 또 어떤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서로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 그것이 중요하지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뭐 밤새도록 회담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일정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다라고 미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전해줄 얘기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 서로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확인을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된 게 좀 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게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말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영구 폐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치에 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조치에 핵탄두 같은 것들을 반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북미 간 계속 전제 조치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이 교환되는 게 아니냐,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비핵화를 해주고 미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는데, 종전선언은 상응 조치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또는 상응 조치의 선결 과제는 될 수 있지만 상응 조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북한 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크게 봐서는 북미 수교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되겠는데, 빅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빅딜의 내용이 북한의 맥락과 미국의 맥락,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경화 장관이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이른바 선패기 후 신고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점은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양보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을 받아들인 그런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강경화 장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비핵화가 원래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2007년, 2008년에 그걸 해봤거든요. 그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신고하고 검증하고 그거 따지다가 보니까 시간만 갔다가 다 부서졌다. 결국 비핵화는 폐기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비핵화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폐기를 먼저 하거나 폐기와 신고 검증을 거의 동시에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비핵화를 진짜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굉장히 반영한 것인데 다만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미국식이 아니라 네. 폐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예. 북한은 신고 검증 폐기하다가 보면은 10년이 넘어도 비핵화가 안 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즉 제재가 안 풀린다는 얘기고 제재가 안 풀리면 경제 발전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못 받아들이고 폐기를 먼저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제재도 빨리 해제를 해달라. 제재도 빨리 해제하면 경제 발전도 빨리 하겠다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절충된 게 선폐기, 후신고 이런 방법이라서 네.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07년, 2008년에도 이제 북한 이제 핵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보도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신고 검증 폐기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말씀하셨다시피 신고 검증 폐기 이 순서인데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을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 이제 특히 비확산이라든가 이쪽에 공부를 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 검증 폐기 순서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폐기할 게 뭔지도 모르면서 폐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그 폐기가 먼저가 되고 나면 그동안 영변 핵시설에서 뭘 했는지 사후 조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인멸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의 미국 쪽 전문가들이 주로 많은데 굉장히 불안감이라든가 우려감이 있어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2008년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단 말이죠. 신고 검증 폐기. 근데 이 방법으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안 되는 거죠. 예. 1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안 되면 모두가 좋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임기 내에 뭔가를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0년 지나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더더군다나 안 되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모든 관심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가 있는데 10년 이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미국이나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고 검증 폐기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중국도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좀 중국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소외시키는 배제시키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이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거든요. 최선희 외무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서 중국 측과 이제 북핵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북한이 자꾸 중국하고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태도가 안 좋아졌는데 부정적이 됐는데 무슨 중국이 뒤에서 협상을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화하는 건 자연스럽다. 네.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중국도 당연히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기존의 중국 배후론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과 물밑 접촉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가 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 배후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중국 배후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이 아닌가 했는데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배후를 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얘기할 때 저게 미국,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회방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또 높이 평가하고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핵 문제는 별개다. 네. 분리대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북한 입장에서 봐도 좋은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이라는 걸 언급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중국 요인을 봐도 긍정적이지만 평화협정을 얘기한 것 그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미국에게 원하는 세 가지 주요 상응 조치의 마지막 단계의 두 번째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북미 수교가 있고요. 두 번째 평화협정 체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제재 해제입니다. 예. 근데 이걸 당장 금방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제 북미 수교의 경우는 연락사무소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연락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같은 것도 금방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재 해제도 완전히 해제하는 게 아니라 민생 분야라든가 인도주의적 사안 같은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어떤 것은 면제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단계적 해제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원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북한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목표 가운데 평화협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보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다음 단계 사업의 중요한 선결 과제를 보기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유엔사 부사령관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네, 해석해야 오늘 될까요? 그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네.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국제사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고 검증 폐기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재가 해제되는 문제, 또 종전 선언을 했을 때 북한이 종전 선언이 됐으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아니면은 뭐 유엔사도 뭐 폐기하라, 이제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우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해소가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 이 종전선언이 된다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재인 또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한 얘기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 사령부를 폐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유엔사 부사령관이에요. 네. 유엔사 부사령관이니까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이 얘기는 곧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전문가들에게 정책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뭐 유엔사 부사령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수준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그냥 가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불안, 우려를 얘기를 하면 앞으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설명을 해서 네. 이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반도 상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